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저녁 이제 9시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요즘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그만큼 자유우파들이 다시 또 뭉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민주당 현 정권이 말하자면 독선과 오만,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언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독자 수를 폰만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 애국 세력들이 얼마만큼 결집할 수 있느냐 하는 조그만 말하자면 계산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구독자를 많이 이렇게 늘려 주실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께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꼭 전파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7만 2천쯤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여러분들의 도움과 제가 또 열심히 방송을 하다 보면 서로가 윈윈해서 제가 곧 30만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우파들, 우리 중도층 이상의 애국 세력들은 보수 대통합, 그야말로 친문재인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정체성이 바뀔 우려가 있다. 이런 데 대한 불안과 그리고 위기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명함을 길거리에서 또 상가에서 또 큰 행사장에서 주다 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하나로 뭉쳐라, 그래야 산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에는 간혹 아무개는 절대 안 된다, 왜 그런 사람들하고 통합을 해야 하느냐, 큰 집다운 큰 집답게 여유를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합의 원칙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4+1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괴상한 형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비민주악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공수처법과 그리고 선거법을 밀어붙였어요. 결국 국회도 다수결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안이라 하더라도 숫자 싸움에서 밀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소위 우파 또는 최소한도 중도파 정도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나로 싸워 이겨야만 된다, 이러한 명제의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난 연말부터 보수 대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직접적으로 그동안에는 메신저를 넣어서 이 통합 세력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이제는 큰 장애물이 뭐냐?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골든 타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설 연휴 전까지는 이 대통합 밑그림이 다 그려져 가지고 합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서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바로 공천 작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승민 현재 새 보수당이죠. 창당 작업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의 보수 대통합 삽 원칙을 전면 수용하면서 새 보수당의 통합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별도의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맨 처음 보수 대통합하자 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내놓은 3개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 5적이다 7적이다 10적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겁니다. 더 이상 탄핵을 거론하지 말자. 그 다음에 개혁 보수로 나가자 이겁니다. 현재의 보수는 진보한 보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 보수로 나가자.
세 번째로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여기서 낡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유한국당 밖에 그리고 새보수당 밖에 제3의 깨끗한 신당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로 뭉치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내일 이러한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3원칙을 전면 수용하는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월 6일 날 황교안 대표는 보수 통합 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통합 대상으로는 무소속의 이정현과 이현주 의원,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통합연대, 그리고 안철수의 대서까지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소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와도 소통하고 있고, 또 이 물밑 접촉의 창구처럼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형준 동아대 교수하고도 지금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가 왜 새보수당과 새보수당하고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선언을 준비하고 하느냐 하면, 이 새보수당 측에서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뚫어주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측의 통합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트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생각으로 보수 통합을 위한 다양한 액션 플랜을 준비해 놓고 있고, 유승민 의원이 요구하는 보수 재건의 3원칙 수용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들에게 내놓을 메시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열린 당 총선 전략회의에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래서 유 의원과 유승민 의원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 회의에서 보수 통합의 대상자들과 직접 소통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보수 통합이 매우 절박하고 시간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메신저를 넣어가지고 통합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를 맡기고 다루기에는 상당히 절박하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현주, 그 다음에 이정현, 그 다음에 이재호, 그러고 보니까 전부 이시네요. 예.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안철수 하물며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개방된 상태에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일단 보수 대통합 문제가 되면 이제 공천 지분 문제, 주도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천 지분을 두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통합이 불가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통합 추진위에도 구성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우리 자유한국당 내 비밀팀에서 그야말로 우리 자유한국당에 현재 뛰고 있는 후보, 그리고 이 새보수 측에서 현직 의원으로서 통합할 경우 겹치는 선거구 조정 문제까지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가상적인 지역구 로드맵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몸담고 있는 서초 갑의 경우에도 새보수당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있고, 저는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이미 등록을 마쳤고, 제가 18년 1월 30일 날 임명장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서초에서 자유한국당 서초 갑직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세력을 보다 더 넓히고 깊이 있게 뿌리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져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지역구 교통 정리를 위해서 이 공천 지도를 그렸다는 것이죠. 저도 궁금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다 보면 순리대로 풀릴 것이다.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리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도 민심을 외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통합하려고 그래요? 살아나려고 통합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와 상식 그리고 여론의 흐름의 바탕에서 공천 지도가 됐던 로드맵이 됐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그리고 현 자기 어느 후보가 됐든 지역구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보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서초 갑지역의 경우에 명백하게 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으로 이미 시청자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다 방향을 정해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함량이 부족한 사람 또 이당저당 기웃기웃 하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 눈앞에 정치적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앞선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서초 갑지역의 유권자들께서는 충분히 알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수 통합의 대원칙에 합의하고 그리고 금년 설 때까지를 D-Day로 삼는다고 치면 결국은 시간이 여전히 없다. 왜? 내일이 1월 7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날까지 공천 문제를 비롯한 보수 대통합의 큰 틀과 작은 틀이 일단 합의에 들어간다면 4월 15일이니까 제대로 된 정당 창당 일정을 잡기가 불가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황교안 대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논의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채 비밀 유지하에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비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연히 우리 당원과 그 다음에 애국 시민들한테 통합협상의 이면을 보여줘가지고 지지를 받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금기사항이다. 왜? 지금 공천 지분 경쟁이 얼마나 세게 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정당 이름을 바꿔가면서 다닌 사람들 솔직히 입으로는 당연히 보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우리 서초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은 하나하나 눈여겨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천 지도 작성 이게 공천 로드맵 이것이 과연 보수 대통합의 기치를 살려주고 탄탄한 보수 대통합으로 갈지 겉만 번지르만 대통합으로 가가지고 이전투형 총선이 될지는 이제 유권자인 여러분들께서 감독자로서 철저히 견제, 비판, 실태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밤 첫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의 안보 정론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구독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인 서초 갑지역에 지인분들이 계시면 꼭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그리고 제가 후원의 계좌를 최근에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이 저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십시일반의 생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제 홈페이지에 제 전옥현 안보정론 게시판 커뮤니티란에 보면 거기에 계좌번호까지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에 일조를 한다, 직접 참여한다는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제 후원과 관련된 이 지원 활동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